네, 2022년 2월 21일 이정훈입니다. 견위수명이라는 사자성어라 그래야 되나요? 이걸 아십니까? 위험을 보면 내 목숨을 내던져라. 목숨을 걸고 위기를 막아라. 그런 뜻이죠. 안철수가 본 위기는 무엇이고 그가 목숨을 바치기로 한 대상은 무엇인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다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가 페이스북에 자기의 심정, 단일화를 철회하고 대선을 완주하겠다. 그 심정을 밝힌 글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띄웠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다시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찬바람이 부는 어제니까 2월 20일이죠. 지금 여러 가지 취재를 종합하면 오전 10시쯤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을 무슨 클릭하면 시간이 나오니까 알 수 있었겠죠. 그가 또 아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제 아침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그 기념관에 가면은 그 앞에 크게 돌에 쓰이는 거 다 아시죠? 견리사의 견위수명. 네. 견리, 이익을 보면 눈앞에 이익이 나타나면 사의, 먼저 정의를 생각하고 견위수명, 위기가 벌어졌다는 것을 발견하면 내 목숨을 던져라. 그러면서 자기의 심정을 적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안씨들은 대개 본이 수능 안씨입니다. 수능 안씨들은 경상북도 영주 수능 쪽에 가면 안정이라고도 하죠 지금은. 거기에 금성대군이 주도했던 단종 포기 사건 관련해갖고 수능 안씨들이 처참하게 세조한테 당한 곳입니다. 당했습니다. 그때 수능 안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돼서 그분들의 피가 십리를 흐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마른 땅에 멎었다. 그래서 피끝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안양의 후손인 수능 안씨들은 조선에서 거의 벼슬을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집이 센 어느 누구도 금성대군을 배신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안광최라고 하면 고집하면 안광최씨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안중근 의사도 수능 안씨도 그 수능 안씨 선조인가요? 아니면 반계인지 직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간 겁니다. 안씨 고집이 나올 수 있다고 봤는데 그렇게 됐네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선 일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날은 춥지만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 후보가 대선을 완주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경기지사를 어쨌니 저쨌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런 얘기들. 경기지사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국힘당이 노했다. 뭐 그런 썰들이 돕니다. 뭐 다 확인은 잘 안 되지만 또 확인을 못할 것도 없죠. 이미 다 알죠. 근데 아무리 기자들이 많이 알아도 사람들 인격이 있고 하니까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만 뭐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정치란 게 제가 이렇게 기자를 하면서 옛날에 아주 어린 초년 기자 때 김영삼 씨를 처음 제 조선일보 기자할 때 편집국에 오셨을 때 봤어요. 아, 저 양반이 김영삼이구나. 좀 이따가 DJ도 봤어요. 와, 존경의 눈으로 봤는데 지금은 저도 이렇게 나이도 들고 이런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니까 저 사람도 사람이고 저 사람도 밥 먹고 배설해야 되고 오역칠정에 휘둘리고 누가 좋은 말 하면 껴 솔깃하고 그렇게 보면서 그냥 덤덤하게 보게 됐습니다. 영웅도 보통 사람도 그냥 뭐 보이더라고요. 그냥 배고프면 굶은 호랑이가 제일 무섭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네. 저는 안철수의 이번 결심을 하는데 누가 영향을 끼쳤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항상 주위에 영향을 받는데 그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탈무드에 나오나? 그 어떤 여자가 있을 때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싶으면 그가 옷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의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고, 어떤 남자가 있을 때 그가 어떤 남자인지 알고 싶으면 그가 어떤 사람들을 친구로 하고
그가 어떠한 자식들을 갖고 있고 그가 어떤 여자를 두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그릇과 실력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오고 뭐 명문대학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머리는 좋겠죠. 그러나 이 대인성이라든지 또 경제력 이건 별건이죠. 내가 대재벌이면 경제력은 타고나겠죠. 그러나 지혜와 지식은 짧을 수도 있죠. 내가 국가대표 선수면은 체력이나 이런 건 타고나겠죠. 그러나 속이 요만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두루 갖춰야만, 물론 다 갖출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인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어느 한 분야에서 내가 굉장히 성적이 우수했다, 그것만으로 그 분야에서는 금메달이지만 전체에서는 금메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의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별로 눈에 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선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입니다. 68년생, 명지대학교 정외과 나왔고 서강대 광고홍보학 석사를 했고 동국대학교에서 문화콘텐츠학 박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씨가 당을 만든 이후로 주로 비서, 수행비서부터 비서실장까지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작년 4월 7일 날 서울시장 보궐 선거할 때 안철수하고 오세훈 단일화 과정이 있었죠. 그때 오세훈 씨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씨는 단일화 약속을 지켰고, 그리고 그때 약속한 거에 따라서 국당이죠. 국민의당 사람 하나를 정무부시장으로 넣었는데 그때 김도식 씨를 보냈습니다. 지금 여러분 김도식이라는 분을 좀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금방금방 안 떠오릅니다. 이 김도식 씨의 백그라운드, 이력을 보면은 95년도에 민주당 조순 씨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는데 그때 처음 정계에 입문해갖고 그 다음에 주로 민주당에서 활동을 해왔었죠. 그러다가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하고 충돌을 하고 박근혜와 충돌했던 그때 대선 때 그때 이제 안철수 씨가 나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문재인 지지하면서 포기하는데 그때 안철수와 인연을 맺으면서 쭉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태규, 권은희와 함께 가장 친안계 국당 안에서 그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6번 나왔지만 3번까지 당선되면서 떨어졌죠. 그러다가 1년 후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안철수 씨가 도전했다가 졌지만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부시장이 됐습니다. 그도 이제 지금 안철수 씨가 대통령 선거에 나서니까 어쨌든 안철수의 국민의당하고 국힘당은 따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무부시장을 사퇴하고 안철수 후보를 위해 뛰겠다 그랬는데 안 후보가 만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오세훈 시장, 국힘당 소속이죠. 그분이 시장을 하는 서울시의 부시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직에 있기 때문에 당은 무소속입니다. 이런 분이 거의 측근이라고 하고요. 또 한 분, 이태규라고 하는 분, 이태규. 지금 이제 안철수 씨가 단일화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철수가 윤석열에게 문자로 대선을 완주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전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이야기를 밝힌 사람이 이태규 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조금 좀 얘기하기가 좀 뭐한데요.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20날 오전 10시쯤 안철수 씨는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그래서 안중근 기념관을 갔다 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윤석열 씨가 전화를 걸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철수 씨가 안중근 기념관에 가 있어서 못 받았는지 어쨌든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철수 씨가 전화를 해서 통화가 됐는데 이때 윤석열 씨가 좀 만나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얘기가 서로 달립니다. 안철수 씨, 윤석열 쪽에서는 안철수가 답을 주지 않고 다시 전화하자라는 투로 하고 끊었다라고 하고, 안철수 측은 윤 후보한테 늦었다, 너무 늦게 전화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이미 안중근 기념관 다녀왔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 거는 뭔가 하면 그 이전에 양쪽 실무자끼리 어떤 단일화 조건에 대한 협상이 약간 있었는데 그게 깨졌었다는 얘기죠.
그게 뭘까요? 안철수 씨가 지금 뭐 경기지사를 간다 안 간다 그거 가지고 유세차 뭐 어쩌고 저쩌고 이준석이가 놀리고 하는데, 안철수 씨가 경기지사를 받는 조건으로 단일화를 해준다. 그건 난센스죠. 안철수 당에 있는 누군가가 경기지사를 원했던 거죠. 제2의 김도식이 되기 원했던 거죠. 경기지사 나가면 국힘당이 밀어주면 무조건 당선이죠. 누굴까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태규 씨는 누군가 하면 64년생이고 경기도 양평인데 형이 천안에 있었기 때문에 천안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항공대 항공경영학과 나오고 연대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했습니다. 그 또한 민주당 꼬마 민주당에서 공채돼서 당료로 시작했다가 민주당에 있다가 조순영 의원 비서관을 하다가 그런 식으로 쭉 큰 사람이죠. 그 다음에 한나라당으로 바꿔가지고 오세훈, 이명박 이런 사람들을 친이계로 이명박계로 있다가,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 청와대의 연설 기록 비서관으로 갔다가 한 달 만에 나와가지고 KT의 전무를 갔습니다. 제가 아는 저희 동기 중에 이 KT의 상무가 전무로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도 운동권이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와, 가니까 봉급도 많고 너무 좋다. 차도 나오고 비서도 있고. 나 정치 안 할래. 이제 운동권 정치인 생활 이제 신물이 난다.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네, KT 전무가 청와대 비서관, 또 정치 당뇨보다 100배 낫죠. 그리고 2012년 안철수 캠프에 합류해가지고 16년 20대 선거 때 비례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선거를 잘 예상하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선거 때 다시 비례로 국회의원이 2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계를 지금 이끌고 있는 뭐 사무총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상당히 안철수 씨는 좀 믿는 것 같고, 또 한 사람은 권은희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이죠. 조선대학교 부속 여고를 나와갖고 광주에서 졸업했죠.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졸업한 후에 사실을 붙어서 사법 변호사를 하다가 경찰이 됐어요. 그때 그분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내가 변호인을 할 때는 나한테 의뢰한 사람 편만 들었는데 경찰이 재판서 할 때 쭉 보면은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게 너무 멋있어서 경찰 특혜에 은해서 작은 무궁화 2개, 3개를 다는 경정으로 들어갔다. 경정 특채로 들어갔죠. 그리고 있다가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이제 이 사람이 서울경찰청장 큰 무궁화 3개짜리인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씨와 충돌하게 되죠. 김용판으로부터 외압 수사예발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어디서 그랬지? 국회 청문회에서 그랬죠.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위증 여부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뭐 본인은 제대로 했다, 뭐 서울 본청에서 수사를 방해했다 그랬는데 크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을 나와가지고는 경찰에서 말이 많았죠, 이분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재보궐선거 광주 을인가? 광주 무슨 구 을인가? 광주 광산 을에서 보궐선거에 나갔고 전략공천됐죠. 당선돼서 19대 1로. 20대 때는 그리고 나서 당을 바꿨는데 지금 안철수 당으로 가서 또 당선되고, 그 다음에 이번 21대 총선에는 비례로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철수 후보의 김미경 부인하고 좀 가깝다라고 듣고 있어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국힘당의 국회의원은 최연숙. 아마 이분은 더 아시는 분들이 드물 거예요. 계명대 대학원 의료경영학 석사로 돼 있고 고등학교나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간호 1팀장, 간호사를 쭉 하신 분입니다. 간호학을 하신 분이고 간호사로 실무를 많이 뛰었던 분인데 간호 부원장까지 했었고요. 동산병원에서. 그 다음에 국민의당에 2020년에 들어와서 최규현 되다가 지난 총선에서 비례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죠. 아직 큰 활동은 없습니다. 이 세 분이 국당의 국회의원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안철수 씨가 갖고 있는 정치인의 전부고, 또 한 명의 이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최진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59년생 김대중 씨의 고향이 전남 신안군 하이면에, 하이도는 잘 알려져 있는데 하이면에 있는 한 섬에서 출생했죠. 한평에서 성장했고 광주 사립지오 중학교 등등 거쳐서 송영길 씨의 고등학교 선배, 광주 대동고 1기 졸업생, 그리고 이제 서강대 철학과를 가서 석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좀 방황하다가 중국의 흑룡강성 대학 거쳐갖고 북경대에서 박사가 됐죠. 노장 철학 전공. 98년부터 서강대 철학과에 노장 철학하는 교수를 했죠. 그리고 건명원이라는 걸 만들고 섬진강 인문학교, 새마을 새몸짓 뭐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인문학 강의를 주로 했던 사람입니다. 인문학, 노장 철학을 갖고. 노장 철학이 뭡니까? 정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자연, 원래 그대로다. 뭡니까? 이 지도새도 모르게 막 남과 일몽처럼 막 확 변하는, 이걸 어떻게 해? 네. 유학은 이렇게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유학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유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자가 가장 중시했던 거는 예인데, 의식인데, 의식은 어디서 나와요? 사람 돌아가셨을 때 그걸 경건하게 의식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게 탁탁탁 규율을 만들면서, 그래서 유교에는 이렇게 규율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을 해라, 너는 효도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이끄는 학문으로는 딱 좋죠. 근데 노장은 뭐냐? 있는 그대로 돌아. 그렇게 만들게 되면 어딘가 무리수가 생긴다. 무리수 생기죠. 터져 나오죠. 사회를 구성하려면은 성리학, 유학으로 가는 거고. 그게 시작은 제사에서 시작됐다. 장래에서부터. 장래가 자꾸 의식이 들어오다 보면 국가의 의식이 되고, 그게 권력의 의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노장은 그게 아니다. 돌아. 있는 그대로 돌아.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죽어서 원소로 흩어지면 나도 자연의 일부가 되는 거고, 그게 다시 뭉치면은 또 내가 될 수도 있고 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럼 노장 철학을 했는데 이분이 정치에 뛰어든 게 상당히 흥미롭죠. 그래서 이분이 뭐 이것저것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안철수 캠프에 와갖고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노장 철학으로 정치를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의외입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안철수 이 정도 인맥 갖고 정치하는 건 약하죠. 굉장히 약합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주위에는 싫든 좋든 천하의 인재들이 버글버글합니다. 그분들이 유능하다가 아니라 어쨌든 많습니다. 이 세상 일을 도모할 때는 천시, 지휘, 인화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천시는 솔직히 모르겠고 지휘하고 인화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내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내가 돈을 많이 썼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덜 모여들고 저쪽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있죠. 저한테 많은 친구들이 물어요. 너 어느 캠프에 가 있냐 하고. 제가 농담 삼아 이러죠. 안 될 것 같은 데에서는 오라 그러는데 될 것 같은 데서는 절대로 오란 소리 안 해. 그쪽은 이미 비어 터지거든. 그래서 웃고 맙니다. 네. 되는 쪽으로 사람이 쏠리죠. 그 경기지사를 달라 말라 이런 얘기를 자세히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홍준표 씨가 이제 지금 조용히 윤석열 후보를 위해 뛰고 있는데, 그 직전에 그 양반이 뭐 대구시장인가 하고, 그 다음에 최재형 씨를 종로구에 공천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노 하니까 뭐 조금 비난하다 다시 들어가서 조용해졌는데, 지금 국힘당에서 최재형 씨를 종로구에 전략 공천했죠. 그죠? 이런 거는 처음 얘기 나오면 무조건 대개 사람들은 노 하죠. 안 돼요.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처음 제의하게 되면 싫다 그러고, 싫은가 보다가 냅두면 나중에 은근히 바른 말이면 오잖아요. 그리고 최재형 씨 정도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럼 전략 공천하는 거죠.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걸 못 기다린다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세상 보는 안목이 짧은 거죠. 사람이 노하였으면 노하고 기다리면 되지. 네. 그 정호성 씨가 산산조각이 났으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가면 되지. 그 유명한 시를 썼는데, 우리 추미애에서는 산산조각, 그 윤석열하고 부닥치고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라 그러니까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반대로 해석하길래, 이 양반 그릇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저는 봤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한테 포위되어 있는 안철수 씨가 단일화를 제의하고 할 때는 어땠을까요? 상당히 울분의 차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말은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있겠죠. 직접 본인이 한 거는 잠시 직접 통화 짧은 거 외에 없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울분은 고집으로 가는 거죠. 안시 고집으로 가는 거죠. 이 설명을 제가 약간 외둘러서 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견리 사이 견이 수명을 이야기했는데,
이 안철수 씨가 본 이익은 어떤 이익이었을까? 야, 이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그 나는 정의를 챙겨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안철수 씨가 본 이익은 무엇이고 그가 생각했던 정의는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 위태롭다고 봤겠죠. 그래서 견위 했기 때문에 내 목숨을 던지겠다, 완주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가 본 위기는 뭔지. 가끔 저도 취재하다 보면 취재원들이 주는 정보에 살짝 빨려가지고 헛다리지 많이 짚어요. 지금 저 해군 뭐 선배가 저한테 이 기자가 옛날에 십몇 년 전에 쓴 것 때문에 우리 힘들어 그러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제 기사 틀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할 텐데, 그때는 그게 정의였어요. 근데 저도 한쪽으로 쏠린 거죠. 저도 그렇게 쏠립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고 틀리죠. 근데 그걸 수정하는 게 중요한 건데, 안철수 씨도 시간이 지나면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니까 알 겁니다. 아차 하겠죠. 안철수 씨도 이렇게 저분이 큰 정치인으로 못 크고 고만고만한 걸로 있는 거는 한 발짝 늦은 거죠. 그만큼 본인이 공부도 잘하고 재력도 많고 모두 개발하고 이건 탁월할지 모르지만은 이 천하의 사람을 거느리고 들쭉날쭉하고 막 뭉텅이진 사람들, 삐죽삐죽한 사람들을 착 거느리기에는 본인이 가죽이 얇은 거죠. 그걸 탁 싸고도 견뎌내야만 포용을 하는데, 찔리니까 못 견디고 보드라한 사람만 가고 되면 그 사람들이 가진 궁량만 받으니까 세상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지나면 본인도 재능이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이겁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안철수 씨가 단일화를 처리할 때 자기가 단일화를 제안했던 이유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냐? 자꾸 단일화 해라라고, 나도 지금 뜻이 있고 뭐가 있는데 하도 많은 사람이 해서 그게 굉장히 순수한 여론이라서 내가 단일화를 하겠다고 그런 거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나라 정치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 하는 정권이 너무 못해. 문재인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야당이 무조건 나오면 이겨요.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이 정권도 앞에 정권이 했던 것과 같은 틀 속에서 정치를 하니까 같은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엔 또 반대편 당이 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무조건적인 정권 교체만 이루어지고 구체제, 이 체제의 개혁이 없더라. 이 체제를 개혁하려면 내가 권력을 잡아야 돼. 기존 전력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구체제를 부시기 위해서 일단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필요 때문에 단일화를 받았던 거다. 이 정도면 크게 본 거죠. 그래서 수용을 했던 건데, 지금 이것이 저는 깨지게 됐느냐라고 나는 안철수한테 묻고 싶어요. 특히 두 번째, 구체제 종식을 위해서 묻지마 정권 교체를 하는 그거 말고 제대로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위협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단일화를 포기하게 되느냐고 묻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면 안철수 씨는 지금 위기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 양반하고 견주를 만한 사람은 노태우 씨라고 봅니다. 노무현도 좀 비슷하고요. 보통 사람 수준, 탁월한 지혜는 안 보입니다. 아는 건 굉장히 많겠죠. 근데 반뜩반뜩 꿰뚫어보고 통찰력 같은 거.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억울하죠. 그래서 울분을 참거나 참지 못하면 자살할 수도 있고, 되게 참죠. 노태우는 참았고 노무현 씨는 자살로 갔고, 본인이 답답하죠. 유연하지 못하던. 결국 자업자득입니다. 윤석열한테 주어진 과정은 결론적으로는 공지영의 소설처럼 물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란가? 뭐 가는 수밖에 없죠. 본인도 이거 생각 안 했던 건데 국민이 키워줘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저는 안철수 씨가 대선을 완주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워낙 쫙 수직 상승. 제가 그 전에 공부를 해보면 제가 스스로 한계를 져놓고 어느 순간 공부 딱 되면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1등을 하고 싶다는 욕망도 없고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1등 한번 해봐라 할 때 1등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1등이 주는 그 자리가 영광도 되지만 부담스럽기 때문에 피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대통령 하는 척만 하지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대통령 자리에 가서 대통령직을 수행을 피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문재인하고 박근혜라고 저는 봅니다. 위험,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는 건데, 지금 박정희나 전두환, 이승만, 그 다음에 윤석열은 하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겁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적들은 이게 테러나 암살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집권하는데 안철수가 끝까지 완주를 해주면 잘못됐을 때 안철수라도 뽑을 수 있는 대체제가 되죠. 이게 어쩌면 안철수한테 주어진 운명일 수도 있구나. 윤석열은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이 굉장히 흥미진진해질 거라고 봅니다. 점점 치열해질 것이고, 그리고 안철수가 견의 수명을 얘기했는데 안철수 씨는 당신이 본 위기는 무엇이고 당신이 목숨을 바치기로 한 대상은 무엇인지 단일화 2개 조건을 얘기했었습니다. 수용했던,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제 이정훈의 의견이고 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